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보험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새하얗게 덮인 산을 올라 설경을 두 눈으로 감상하는 것이 겨울 산행의 큰 묘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추운 기온과 등산로의 결빙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겨울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보다는 중장년의 연령대가 높아 골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겨울철 국립공원 산행 중 안전사고 대부분이 골절 사고라고 통계될 정도로 매우 높은 위험이 따르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의 체력뿐만 아니라 산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였어도 겨울 산행 자체가 등산로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이렇게 발생된 대부분 사고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사고로 이어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경우 대표적으로 척추뼈가 주저앉으며 발생하는 골절이 척추압박골절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힘으로 인해 척추뼈가 납작하게 눌리듯이 주저앉는 골절의 형태로 목 부위에 생기면 경추압박골절, 가슴 부위에 생기면 흉추압박골절, 허리 부위에 발생하면 요추압박골절이라고 불립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척추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허리 부위에 즉시 통증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점점 가슴이나 옆구리, 엉덩이까지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움직임에도 제약이 발생하는데 누워있을 때에는 괜찮으나 일어서게 되면 통증이 바로 심해져 일상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후에 따라 다르긴 하나 상태가 괜찮다면 보조기 착용 등과 함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이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척추고정술 혹은 척추체유합술 등과 같은 수술적 치료와 함께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돕습니다. 이렇게 산행 중 사고로 골절이 발생하고 나면 대다수는 실손의료비 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고는 하십니다. 입원비, 일당 등의 단순 청구권 등은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에서 이렇게만 청구하고 끝내신다면 진짜 보험금을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의 담보인데요. 척추체 자체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많은 신경들이 지나는 곳이라 치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상해 후유장의 담보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 발생한 척추압박골절의 척추체는 스스로 원복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체에 대해 운동장애 혹은 기형장애 등을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의 경우 압박골절이 되면 걷지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오거나 하체, 마비 증상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보상의 검토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면 환자는 일상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큰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통상 12주가량의 진단 주수를 받게 되며 최대한 일상생활을 자제하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누워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수술적 치료인 유압술 혹은 고정술도 통증이 상당히 동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처럼 불편함과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보상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의 검토는 수상 부위나 경위, 수술의 유무 등으로 보상에서 상당한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단순히 산행 중이 아니라 일상 중이나 업무 중 사고라면 이 역시도 청구해야 할 담보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보상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의 보험금은 상당히 고액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해 후유장의 담보 가입 금액 3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척추체의 후유장애를 평가해 약간의 운동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면 보험 가입 금액 3억 원, 후유장애율 10% 약간의 운동장애
청구 금액 300만 원이라는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이렇듯 척추압박골절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매우 큰 보험금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상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절대 먼저 안내해드리거나 일부러 찾아서 안내해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척추압박골절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청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1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후유장애 진단서는 여러분의 주치의 혹은 관련 전문의 등의 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의 경우 대부분 후유장애 진단서에 매우 보수적일 수 있으며 설령 발급을 해드린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으로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에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보상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반드시 이현장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 상해 후유장애 이현장 심사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복잡한 과정으로 보험회사에서도 손해율과 보험금이 매우 큰 만큼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전문가에게 이를 위임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현장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학적인 자료와 법률적인 소견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삭감, 면책 등을 주장하여 피보험자, 보험 소비자의 권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부당한 경우에 처하곤 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하여 보험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한 해에도 수천 건에 이르는 유사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보험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손해액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은 매우 전문화된 영역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인 분들께서 보험회사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응하기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아보고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시거나 온라인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글들을 본인의 손해액으로 가늠해 협의를 해보려 하시지만 사실 이 모든 행위들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손해액을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많은 변수들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개인 연령, 사고 경위, 보험의 종류, 금액, 다친 정도 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은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에 수시간을 쏟아 할애하기보다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통해 충분한 조언을 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이 손해사정 역시도 관련 유사 사례에서 충분한 경험과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국내 메이저 보험사 10년 이상 보상 실무진 구성, 독립손해사정사 10년 이상의 수임 경력을 토대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보험금이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근거자료와 전문 의견서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손해사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충분한 도움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가벼운 무료 상담이나 조언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험 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난처한 경우이시라면 편안하게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보상에 대해 물어보세요.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언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